대표 비용들만 설명합니다. 가져가 책. 자, 919번 봅니다. 등차 수열. 여기 대표 이용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각자 문제 풀어보고 들어가게. 자, 먼저 919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수열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일반항 찾는 거. 일반항은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으면 되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찾을 건데 어떤 수열인지를 확인하고 그 수열의 규칙을 가지고 일반항. 그럼 여기서 일반항이라는 건 몇 번째 항을 말한다? n번째 오는 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칙 찾는 거 연습하고 일반항 만드는 거 연습. 여기서 일반항 못 만들면 뒤에 오는 수열들이랑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게 되는 미적분 1, 2 거기서 수열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단원에서 문제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항 찾는 거. 그거 찾는 거 연습. 칠판 봐. 자, 봅니다.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오는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d. 공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d의 값이 3. 자, A6이 11이라고 하는 거는 여섯 번째 오는 항이 11이기 때문에 이 일반항의 식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A6은 첫째 항 더하기 n이 6일 때이기 때문에 5 뒤의 값이고 얘가 11. 근데 이미 공차가 얼마라고 3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공차 D. 그럼 첫째 항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일반항 구하면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3n-7. 문제는 만족시키는 K의 값 구하라고 되어 있고 K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K번째 오는 항이 얼마가 될 때 32가 될 때 그럼 32는 몇 번째 항입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는 숫자 쭉 나열해가지고 얼마씩 더하는지 빼는지 띄어서기 해보고 몇 번째 오는지 이런 거 찾았잖아. 그런 과정들을 줄여서 만든 게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란 얘기. 그러면 AK는 3K-7이 32일 때 3K는 30, 나머지는 그냥 더하기 빼기. 그럼 K의 값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제 몇 항이냐고 물어보면 제 10항이라고 적으면 되고 K의 값 물어봤기 때문에 10이 아니네? 30이 아니라 30. 9가 맞지? 39. 그래서 K의 값은 13이고 얘가 제 몇 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13항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몇 번째 항입니까? 그러면 13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몇 번째 항에서 항의 번호에 해당하는 K의 값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 3번 하고 찾아주면 되는 거.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식만 알아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925번입니다. A3, A10의 합이 63이고 A6하고 A15의 합이 103. 그러면 A3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하면서 들어가기. 그러면 첫 번째 A3 더하기 A10이니까 A 더하기 2D. 그 다음에 A10은 A 더하기 9D. 이 값이 63. 그러면 2A 더하기 11D가 63이구나. A6하고 A15는 여섯 번째 항과 15번째 오는 항의 합이 103이니까 A 플러스 5D. 15번째는 A 플러스 14D. 이 값이 103. 그러면 2A 더하기 19D가 103. 그냥 둘이 뭐만 해주면 돼? 연리 방정식. 그래서 마이너스 8D는 마이너스 40. D는 5. A는 D가 5니까 8. 그래서 A는 4. 그러면 AN은 일반항은 4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에서 5n-1이 이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27이니까 n이 얼마일 때? 27일 때. 즉 27번째 오는 항 물어보고 있으니까 n에다가 얼마만? 27만 대입해서 번호 대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만 찾아주면 끝. 자, 넘어갑니다. 929번. 자, 여기서는 대소관계 어쩌고 좀 물어보고 있는데 이 유형은 제7항이 29고 제10항이 20일 때 처음으로 누가 나오는? 음수가 나오는 항. 그럼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음수. 그러면 A에는 A 더하기 n-1 곱하기 D.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항 이용해서 푸는 문제. 제7항이니까 7번째 오는 항. 그럼 n이 7일 때
n이 7일 때 29. 제 10항이면 n이 10일 때 20. 마찬가지 둘이 연립방정식. 그럼 마이너스 3d는 9. d는 마이너스 3. a는 47. 그래서 일반항 a에는 47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3 그래서 52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이고 얘가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n번째 오는 항. 즉 음수가 되는 애가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보니까 일반항을 뭘로 놓고 들어가면 돼? 0보다 작다. 그러면 3n이 얼마보다 클 때 50보다 클 때 n은 3분의 50 그러니까 3일은 3 368 그래서 16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부터이기 때문에 n이 얼마일 때 최소값 17일 때 자연수 최소가 17이 되고 따라서 제 몇 항에서 제 17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기 시작.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수열은 16번째 항까지의 합이 바로 뭐가 돼? 최대값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감소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16번째 항까지의 합이 바로 최대값이 되더라. 자, 933번입니다. 자, 여기는 1부터 100일 사이에 총 몇 개가 들어갔냐면 19개가 들어갔어. 그럼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 여기서는 수열 자체가 AN이니까 이 전체를 어떤 수열로 보면 된다? BN이라고 하는 어떤 수열 하나로 보면 되지. 그래서 1부터 100일까지를 가지고 만든 수열이니까 B1이 얼마가 되고 1이 될 거고 그럼 101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뭐라고? 이 사이에 19개 들어갔는데 100번째가 돼? 그러면 101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전체로 놨을 때 21번째. 그러면 21번째 오는 항이 101인 거지. 그럼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B21 즉 21번째 오는 항은 첫째 항을 1로 하고 공차를 D로 할 거기 때문에 N이 21이니까 20 곱하기 D 이 값이 101이야. 그러면 20 곱하기 D가 100이고 D가 얼마? 5. 그러면 이 수열은 공차를 얼마로 하는? 5로 하는 등차 수열.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져서가? 얼마씩? 공차가 오니까 얼마씩 더해져? 5씩 더해져서 만드는 수열. 그러면 A1은 얼마가 되고 6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를 PN으로 놨을 때 공차가 오면 마찬가지 A1번부터 A19번도 등차 수열인 거야. 얘네들도 공차가 얼마에? 5. 그럼 요 자체로 놓고 첫째 항을 6으로 놓고 공차를 얼마로 하는? 5로 하는 수열로 들어가면 A8번 물어보는 거니까 6 더하기 7 곱하기 얼마? 5 해서 만들면 되지? 아니면 이 자체로 BN으로 놨으면 자 여기서 A8은 전체로 봤을 때는 몇 번째야? 그러면 9번째. 그러면 B8번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기 아니 9번째 항이니까 9번 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B9로 들어가고 첫째 항을 얼마로 놓고 1로 놓고 8 곱하기 공차 얼마로? 5. 그래도 얼마? 41. 이래도 41. 똑같습니다. 결과는 요 전체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A1부터 A19번까지도 결국은 똑같이 공차를 5로 하는 등차 수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야. 등차 중앙은 뭐라 그랬어? 세 수가 뭘 이루고 있을 때 반드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이 가운데 오는 항을 뭐라고 한다? 등차 중앙. 그러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오는 항은 이 등차 중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 이걸 우리가 무슨 평균이라고 한다? 산술 평균. 산술 기하 평균 할 때 산술 평균 배웠지? 거기서 산술 평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점화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럼 뭐에 관해서? n에 관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개의 수열을 뭘로? an 그리고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an 더하기
그럼 얘네들이 연속으로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등차 중앙은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AN 더하기 2랑의 2배는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서로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더하기 AN 더하기 하고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하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해도 이제 뭐가 돼? 연속인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도 누구를 말하고? 등차 수열을 알려주는 정화식 수열의 표현법이고,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어쨌든 간에 세수가 순서대로 반드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이 가운데 오는 항은, 이거는 결국 뭐라냐,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안 주어져 있어. 근데 오로지 주어진 거는 뭐밖에 없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의 뜻이 뭐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다. 또 하나는 인접한 두 항의 차가 항상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서대로 가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에서 2a를 뺐을 때의 그 차의 값이나 4에서 누구만큼 a의 제곱 플러스 2a를 뺐을 때의 차가 서로 같다. 이거 등차 수열의 뜻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정리하면 얘랑 얘랑 정리해서 a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2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가 돼? a의 값이잖아. 근데 문제는 a의 값에 뭘 물어봐? 합.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인수분해에서 a의 값 찾아서 해도 되고, 어차피 여기 a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을 물어보니까 뭘 이용해도 되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있어? 방금 했던 이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등차 중앙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오는 항이 얘니까 뭘로? 가운데 오는 항의 곱은 양쪽에 있는 두 항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2로 그냥 쭉 나눠서 a 더하기, 이거 풀어도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래도 마지막에 결과식은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에서 a의 값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가져가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어떤 방정식이 있어? x의 세제곱 해가지고 쭉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제 뭐로 표현하면 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우리가 뭘로 놓으면 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뭘로 표현하면 돼? 지원이. 이 세 근이 연속으로 순서대로 뭘 이루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이 세 근을 뭘로 놓고 들어가면 돼? 등차 수열이라니까? 뭘로 놓고 풀어, 세 근을? 개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잖아. 거기 나오잖아. 세 수가 연속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오는 항을 a로 놓고 a-d랑 뭘로? a 플러스 d로 놓거나, 아니면 앞에 오는 건 가장 작은 수열을 a로 놓으면 등차 수열이니까 뭐만큼? 공차만큼씩 더해줘도 되고, 가장 큰 거를 a로 놓을 거면 공차만큼씩 뭐 해주면 되고 빼줘도 되고. 근데 문제 풀기 쉬운 게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가운데 오는 끼고 양쪽으로 더하고 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 근각에서의 관계 들어가는 얘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더하면 하나 줄어들어서 문자 하나 줄어들잖아. 그렇게 풀으라고. 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결과는 같아. 근데 푸는 방법만 지금 조금씩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등차 수열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941번입니다. 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합까지만, 여기 941번 합 앞에까지만 들어가게.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21이야. 그러면 A, B, C라고 놓을 수도 있고, 세 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로 놓고 A-D랑 A 플러스 D라고 놔도 되고, 그거는 표현하기 나름이겠지. 근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니까 얘보다는 뭘 이용하느냐? 공차 이용할 거 아니야.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의 세 수를 하나를 A-D,
A 플러스 D. 그러면 세수의 합이 21이니까 더해봐. 그러면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럴 때 문제가 단순하게 바뀌잖아. 그러면 3의 A는 21이니까 적어도 문자 하나는 찾을 수 있지. 미지수일까. 그러면 A가 7이 됐으니까 세수가 7-D랑 7이랑 7 플러스 D로 바뀌고 제곱의 합이 165라고 했으니까 7-D의 제곱 7의 제곱 7 플러스 D의 제곱 이 값이 얼마? 165. 그럼 7, 7에 49 곱하기 2번 나오지. D의 제곱도 마찬가지 2번 나오지. 그 다음에 7, 7에 49 또 하나 있지. 얘가 얼마야? 165. 마이너스 14D하고 플러스 14D는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서고되기 때문에 안 쓴 것 뿐이니까 이만 이제 뭐만 하면 돼. 정리해서 공차 D를 찾아내면 세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정리만 해주면 되지. 얼마야? 여기다 3 곱하면 3, 9, 27 마이너스 147 165 그럼 얼마지? 그럼 D의 제곱이 얼마 나와? 9 그럼 D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만약에 세수를 구하라고 하면 다 따져야 돼. D가 3일 때와 D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별개야. 3을 더하는 것과 3을 빼는 거하고 다르잖아. 마이너스 3을 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세수를 구하라고 하면 D가 얼마일 때? 3일 때니까 세수는 10하고 아니 3을 뺄 거니까 4하고 7하고 10인 경우 하나고 D가 마이너스 3인 경우는 10하고 7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4야. 그러겠지?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해주기 이제 곱하는데 그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답은 몇 개만 쓰면 돼. 그냥 하나만 적는 게 맞지. 여기 있지? 942번.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야.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뭘 이룰 때 등차 수열.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쓰라는 얘기 아니야.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한 근을 A-D로 놓고 나머지 한 근을 A로 놓고 A 플러스 D로 놓든가 A로 놓고 A 더하기 D로 놓고 A 플러스 ED로 놓든가 아니면 A-ED하고 A-D하고 A로 놓든가 요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등차 수열 성질을 이용할 건데 그러면 결국 뭐란 얘기야? 근각계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세 근의 합, 두 근의 합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들어갈 거니까 얘네들보다는 계산하기 쉬운 건 어디가 돼? 이런 데서 미지수 하나씩 정리된다 그랬잖아. 그러지?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기억하고 일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어떤 수열인지 확인하는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일반항 찾는 거. 공식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기본 문제들 대표 유형들만 설명했으니까 어디 해보냐면 여기 그때 숙제 나갔어 안 나갔어? 885번 수열 한 번도 안 나갔지 숙제. 지금 885번부터 897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대표 유형들로 넘어가게. 문제 좀 풀어보고 숙제 내주려고.